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한 영양군은 맑고 깨끗한 밤하늘을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별을 관측하기 좋은 곳이고, 서석지가 있는 연당마을, 조지훈 시인의 주실마을, 이문열 장기양의 두들마을 등 전통마을과 문화유적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송 도중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영양군에는 수많은 괴담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희는 영양군 괴담에 대해 3가지 제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보 내용으로는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애지산이라는 장소에서 제보자는 연노랑 삼배옷 차림의 할아버지를 목격했고, 그 할아버지는 노란 농약 봉투를 진 채 난간에서 떨어지고 개천 둔덕을 기어올라 다시 난간에 앉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두려움에 그 장소에서 도망쳤고, 제보자가 도망가는 속도에 맞춰서 길가의 풀도 쓰러지는 기이한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 내용으로는 약 40년 전 팔수골 인근에서 제보자의 부친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검은 삭각과 검은 도포 차림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부친은 하산길에도 다시 같은 2명을 마주쳤고 겁에 질려 집으로 달려가서 숨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보자의 부친이 겪었던 괴담 외에도 팔수골 쉼터에서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전염병 환자들을 가두어 두었던 빨간 창고에서 저승사자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보 내용으로는 북새라는 마을에 태어난 아이가 밤마다 사라졌다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기던 어른들이 아이의 뒤를 밟아보니 아이가 무덤을 파서 사람의 뼈를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른들을 피해 도망가다 결국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 이후 매년 제사가 지내졌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는 사라졌지만 이후 남성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지금까지도 여성 독거 가구가 많은 마을로 남아있다는 괴담입니다. 제보된 내용 이외에도 영양군에는 수많은 괴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조사하기에는 탐색 구간이 굉장히 광범위했기 때문에 저는 팀 멤버들을 호출하여 영양군에 전해지는 괴담을 파헤치러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영양군에는 이런 수많은 괴담이 퍼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영양군을 탐색하기 전 먼저 이곳에 어떤 괴담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괴담을 추적해보니 괴담에는 대부분 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1월면 묵은집 이야기가 있는데, 묵은집? 이거는 뭐 1월면 외곽에 있는 폐가라고 해가지고 좀 특정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혼자 살던 여인이 실종되고 나서부터 뭐 현상이 일어났다. 갔던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긴 내 자리야 뭐 이런 괴담이 있다고 하고요. 1월산에도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매년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근데 왜 여기는 아이에 대한 키워드가 아이네? 그래요. 이거를 왠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석보면에 시계탑 귀신. 석보면에는 오래된 시계탑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자정이 지나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 여자는 과거에 시계탑 근처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불길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석보면에 잃어버린 아이. 잃어버리면 네. 또 아이네? 네. 석보면의 한 마을에서는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로 그 지역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 지역이 어딘지 특정이 돼? 이거를 인터뷰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있다고 하면은. 근데 네. 잃어버린 아이가 되게 많나? 아이가 뭐 실종됐다, 뭐 학교에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수비면 노란색 약봉투 할아버지 괴담, 팔수골 검은 삭각과 도포 차림의 2사람 괴담, 팔수골 쉼터 저승사자 목격 괴담, 복새 뼈를 씹는 아이 괴담까지. 이렇듯 영양군에는 아이와 연관된 괴담이 많았습니다. 영양군에 전해지는 괴담에서 왜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희는 먼저 영양군 석보면에 퍼져 있는 괴담을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여러분들, 시계탑이 있었을 것 같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여기 위치거든요. 시계탑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쪽 부근에 있지 않았을까. 뭐 조형물들이 막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었을 것 같기는 해. 사실은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막 무섭거나 이러진 않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소름을 끼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뭔가 옛날 건물들이랑 이런 게 같이 쓰니까 이런 데 시계탑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는 뭐 공연장 같은 거다. 지금 시계탑으로 추정되는 거시기가
지금 여기 말고는 없다. 말 안만 돌아봐도. 거의 다 지금 골목이 다 좁거든요. 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애매할 만큼 조금 좁기도 하고, 약간 좀 시계탑이 있었다면 랜드마크처럼 사람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위치가 지금 여기야. 우리가 보통 막 지하철역도 그렇고 어디 뭐 어딘가에 가잖아. 그럼 보통 입구에 시계탑이 다 있거든. 그러면 여기인데 결국 철거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온 장소는 시계탑 부근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위치로 한번 이동해서 와봤는데, 저희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계탑은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맵상에 이 동네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 동선은 지금 다 움직여 본 상태고, 괴담을 추적해본 결과 대부분의 괴담들은 없거나 사라져 이제는 잊혀진 괴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탐색 도중 멤버들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흐느끼는 소리 잡았다니. 뭐 잡았다고? 사모이 계곡이요? 네, 여기서 진짜 흐느끼는 소리 진짜 났었어요, 진짜로. 아니 여자 소리를 흐느낀 소리야? 아니면 어떤 소리야? 형님, 어. 여기 지금 저희 사모이 계곡에 와가지고 내려가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흐느끼는 소리가 3번 정도 들렸죠? 네, 맞아요. 네. 쪽에서 나고 계속 그냥 사방에 네, 좀 서방에서 났어요. 저는 일단 중기랑 갔다 왔고요. 석보면에 화매마을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사무이 계곡을 갔어요. 근데 이제 사무이 계곡이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괴담으로는 어떤 여성분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실종이 됐다. 근데 밤에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만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원래 이제 실제 사건 내용은 뭐냐면은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전복돼서 3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사무이 계곡을 갔을 때 정말 놀랍게도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어서 남자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보다 좀 깊네,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여자 소리 잠깐만. 뭐야? 잘못 들었나? 방금, 소리 안 들렸나? 들렸어요. 저쪽인데? 그치, 산쪽이지? 맞아요. 이게 보기만 했을 때는 깊은 곳은 없거든요? 더 올라가 봐야 알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런데 지금 다 죄다 풀이잖아, 준기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았다는 거야. 그나마 여기, 우리가 밟고 있는데, 일단, 한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인명. 야, 잠깐만. 뒤에? 형 뒤에. 야, 이거 뭔 소리야? 형 뒤에. 잠깐만. 쪽에서 나는 야,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이거 우는 소리. 아니, 흐느끼는 소리 났어! 진짜로!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지? 똑같아요, 형. 이 소리. 진짜로. 근데 처음에 난 니 뒤로 들었거든? 넌 내 뒤로 들은 거잖아. 예. 일단 여기 괴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괴담이 뭐냐면은 산불 당시 석보면 삼위계곡에서는 차가 계곡에 빠졌다는 구조 요청을 받았대.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지. 실종자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날 밤 계곡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해. 그리고 산불 속에서 사라진 여인이 귀신이 되어 계곡을 떠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거든, 마을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는 내일 밝아져서도 와야 돼. 소수 차량을 밝을 때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잠깐만. 이게 지금 형 누나들 이어폰 꽂은 분들 들은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흐느끼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거는 좀 특이사항이 될 것 같아. 들렸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 난 처음에 들었을 때 여자 흐느끼는 소리로 들었는데, 3번째 거는 남자 것처럼 들렸어. 그래요? 너는? 저는 다 여자. 다 여자로 들렸어? 그 느끼는 소리. 중성적으로 들린 것 같아, 그치? 구분이 안 가게. 아니, 혹시 둘이거나. 알 수 없는 현상을 겪은 뱅진과 준기, 그들은 복귀하기 전 또 다른 괴담이 존재하고 있는 화매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형님 보시는 이쪽에. 저 흰 색깔 뭐야? 형 털 닫은 거 봐. 저거 흰 색깔. 보이나 이거? 안 보이네? 이거는 안 보이지. 저 뭐예요? 저 길이야? 아닌데? 간판이야? 뭐 하나 서 있는데? 야, 씨, 소름 쫙 돋는데, 야, 형 닭살 찍어봐. 이거 봐. 우와, 딱 쭈뼛어. 야, 닭살 장난 아니지, 지금. 다 섰어, 와, 씨. 내 저거 뭐냐? 계세요? 낚시하고 계신 거 맞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게 지금 찐가, 이게? 찌 같은데, 야광찌.
저수지 반대편에 보이는 희미한 불빛, 혹시 낚시를 하러 온 주민분인 걸까? 그들은 불빛이 있던 장소로 이동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혼자 가면 어떡해? 기다려. 앞이 안 보여요. 가보자. 같이 가면 되지. 기다려. 형 앞장설게. 앞이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보입니까? 야, 아무도 없다. 어떡해, 아무도 없어. 불빛이 있던 장소로 도착한 그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까 멤버들이 보았던 불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위치는 화매 저수지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방향 반대쪽에서 이쪽 정확히 여기 위치예요. 프레시 불빛을 누가 켰다 껐다 하다가 여기에 반사되는 불빛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낚시하시나 보다.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여기 한번 인터뷰를 하러 와보자.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게 좀 신기한 경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멤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여기 울트라로 예, 한번. 사진 한번 여기 위치 사진 찍어. 패턴 봐야겠다. 이게 안 나와. 나오잖아. 조명이 그래도. 뭔 벌레예요 지금? 소리 못 들었어? 잠깐만 차에 타 잠깐만. 야, 지금 차에 타 일단. 의문의 물소리가 들린 화매 저수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한 멤버들은 저수지에서 빠르게 빠져나왔고 다음날 다시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멤버들이 들었던 물소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곳에 정말 괴담처럼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낮에 다시 저수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소리가 들렸던 3회 계곡을 다시 방문한 멤버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빛과 의문의 소리가 들렸던 저수지에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주변 주민분들을 찾아가 이곳의 괴담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마을 전설이나 그 옛날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다니고 있어요. 좀 화매리에 좀 제보받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조금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저 화매 저수지에 관련해서 좀 뭐가 없을까요? 네네. 괴담은 낚시하시는 분들께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좀 쎄하고 그런 분이 더 많이 느꼈어요. 진짜요? 그 산불 났잖아요. 네네. 그 전에 저기 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수지 앞에까지 이렇게 가는데 절 반 이상 가면 막 몸이 좀 무거운 느낌, 좀 쓸쓸한 느낌 나는데 절 타고 나니까 그런 게 없긴 하더라고요. 타고 나서요? 네. 산불이 나기 전 화매 저수지에 절이 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받았다는 주민분의 이야기. 하지만 절이 불타 없어진 이후로는 그런 느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1월산 천하사를 방문한 멤버들. 혹시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스님분이라면 영양군에 퍼진 괴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내가 했어요. 저 1월산에는 저 항시 부인 그 전설 위에는 별 믿지 마세요. 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항시 부인이 그 이제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간 그 위치가 이제 그 옛날 분들은 이제 천하사 그쪽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근데 항시 부인이 그 밑에 마을에 사셨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항시 부인이 그 이제 산속에서 들어가 기도하시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천하사 쪽으로 이제 거의 추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후 저희는 추가적으로 저수지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주인분들께 인터뷰를 해보았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괴담들이 잊혀졌거나 없어진 관계로 저희는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양군에 있는 폐가나 흉가 등을 추가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난 왠지 여기 와본 것 같은데. 난 윤지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 옛날에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내가 와봤던 데 같은데? 에이씨, 여기 왔던 데잖아. 옛날에. 저쪽으로 가면은 화장대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맞네. 일단 여기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막 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파가 잘 안 터져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여기 하나 봉이 나고 왔었어요. 근데 습하긴 습한가 봐요. 여기가 지금 박쥐골이어가지고 박쥐가 엄청 많네요. 산속이어가지고.
3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아니 4년 전인가? 여우 초창기 때인데. 여기 맞네, 똑같네. 2층의 끝방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지, 이게 없어졌어. 여기였는데 나 덴번에 알았어. 덴번에. 그지, 뭔가 조금 이상하다 했어 사실. 근데 여기 옥상이 너무 깨끗하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도 뒤에 뭐가 따라다니는 느낌은 강력하게 드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휘명 장비를 안 가져왔네. 그리고 전파가 잘 안 터지니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함부로 잡아 딱 당기다가 퐁 빠져서 뒤에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리에 반응한다. 등골. 등등등등등. 검은 창문의 여인. 영양에 대해서 알고 하니까 더 무섭네. 박쥐가 존나 많았나봐. 박쥐똥이. 살짝만 들어오면은 전파가 안 터져. 아, 전파가 일이 안 터질 거야? 전파에 들어와. 지금 건물이 다쿠되긴 했지만 전파가 일이 안 터질 건가? 이게 전파가 지금 너무 안 터져가지고 형아들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2층으로 내려왔거든요. 2층으로. 여기 밑에가 1층이고. 근데 전파가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 너무 안 터지는데? 일단은 좀 둘러볼게요. 박쥐가 좀 많습니다. 거울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물이 차 있네? 근데 여기만 물이 차 있네. 창문은 닫혀 있는데 물이 차 있다고? 소리? 여기가 마지막 방. 그간 좀 많이 변했네요. 그죠? 여기가 원래 화장대 방인데 여기가 지금 전파가 안 들어서 이 정도면 이제 공포 흉가판이 추억 유행인데? 잠시만요. 스노우가 어디있지? 핸드폰 놓고 왔나? 이런 지저스. 놓고 왔군. 살짝 시끄럽습니다. 전 윤시원입니다. 여기 계세요? 너무 어두워. 자, 혹시 여기 누구 계세요? 혹시 황씨 부인이라고 계세요? 자, 다 같이 황씨 부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황씨 부인. 자, 따라해보세요. 황씨 부인. 없나요? 없으면 없다고 좀 대답해보세요. 자, 여기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왜는 반말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뭐 여기 지금 고스박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뭔가 따라다니는 느낌은 강한데 그때보다 좀 많이 뭔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소리도 나고 그랬었는데 하기서 한번 저희가 처리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자가 고속사했다는 폐산장 역시도 어떠한 반응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던 중 괴담에 빠짐없이 등장했던 아이라는 키워드가 1월상 괴담에도 관련된 전승과 전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출산을 도와준다는 삼신할매도 아닌
1월산의 황씨 부인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전설로는 조선시대 순조 때 청기면 당리에 사는 우씨지만 며느리 평의 황씨가 딸만 9을 낳아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죄책감과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을 떠난 황씨는 1월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무렵 1월산에는 산삼이 많이 났고 산삼을 캐던 신만이가 산삼을 캐기 위해 자기가 지어놓은 산막에 갔더니 황씨 부인이 소복 단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러 겁이 나서 되돌아서려 했는데 황씨 부인이 말을 하기에 자세히 보니 분명히 살아있는 황씨 부인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은 자신의 가족의 안부를 묻고는 자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만이는 어쩐지 마음이 선뜩하여 그 길로 산에 내려와 우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씨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산막에 가보니 그곳에 부인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인에게 달려가 손을 덥석 잡으니 부인이 사라지고 백골과 재만 남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백골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이 황씨 부인의 한을 풀기 위해 그 자리에 당을 지어주고 황씨 부인당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설로는 옛날 영양군 1월산 밑에 황씨라는 처녀가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총각 둘이 있었는데 그중 몸이 약하지만 마음이 고운 총각을 선택해 혼례를 올렸다고 하는데, 혼례를 올린 날 신랑은 뒷간에 갔다 오는 길에 마치 칼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는 듯한 사내의 그림자가 신방에 비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적인 다른 총각으로 여겨 타관으로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신랑이 보았던 칼날 그림자는 사실 문 앞에 있던 대나무 잎이 비친 거였지만 그것을 알 리 없었고, 타관으로 신랑이 도망간 사실을 모르는 신부는 녹의 홍상에 족두리 화관을 쓴 채로 5년의 시간을 계속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고 합니다. 낯선 마을에 정착한 신랑은 머슴살이를 하며 새 장가를 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이 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을 찾아가 사연을 이야기하니 죽은 귀신이 아직도 너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식이 모두 죽었고 모두가 사는 방법은 귀신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요. 사내는 무당의 말대로 고향의 옛집을 찾아가 폐가가 된 신방에 들어가 보니 신부는 초아의 모습 그대로 시체가 되어 풀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는 텐마루에 앉아 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신부가 나타나 자신을 업어다가 1월산 산마루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꿈에서 깨어나 신부의 부탁대로 하자 죽은 신부는 이제 하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사내는 산에 있으면서 바위를 쪼아 족두리를 쓴 신부 모양의 석상을 만들고 작은 사당을 지어 조석 공양을 하다가 돌신부 옆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설로는 1946년 부산에 살던 한 아낙네가 병에 걸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나 나는 1월산 황씨 부인인데 나를 파내서 섬기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낙네는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하고는 1월산으로 함께 이동해 초막을 짓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발이 닿는 대로 가다가 웅덩이에 족두리를 쓴 석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당집을 짓고 석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낙네의 병은 씻은 듯 나았고 이에 더해 황씨 부인당의 영험을 받아서 용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과 더불어 저희는 스님에게 황씨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황씨 부인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사를 하신 건지는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청기 쪽에는 이렇게 본인 의사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기 쪽이요? 네, 청기 쪽 얘기는 이게 또 그 지역마다 면 단위로 이 얘기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또 왜 면 단위로 이야기는 왜 틀릴까요? 혹시 황씨 부인이 한 분이 아닌 건 아니겠죠? 아니, 한 분인 걸로 알아요. 그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줄기로 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온 것 같아요. 1월산이 그 무속인들 사이 유명한 게 1월산 황씨 부인당으로 기도를 많이 오시잖아요. 1월산 황씨 부인 기도를 많이 오시는데 일부 무속인들도 그 많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착각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이야기들. 1월산 산신님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셔요. 황씨 부인님은 1월산 산신이 아니고 1월산 산신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드문 경우인데 한 산에 신령님이 이렇게 두 분이 존재하는 게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월산을 대부분 뭐 여산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 황씨 부인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보는데 1월산은 원래 남산신이 따로 계시고 황씨 부인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공덕을 많이 닦아가지고 신격화돼가지고 1월산 쪽에 이렇게 모셔지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신령님이 두 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 공덕을 많이 쌓아서 신격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기 왜 들어왔냐면은 금난사 밑에 이제 황시부인당이라고 가로로 쳐놓으셨더라고요. 여기도 따로 이제 사당을 차려서 이제 모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유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은 절은 또 틀리잖아요. 틀리죠. 틀린데 어떻게 보면 사찰도 이제 토속 신앙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경우가 이제 1호산 줄기에는 다른 사찰에도 산신각이 있듯이 아무래도 이쪽에 그 황시부인당을 좀 많이 모시고 저거 하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황씨 부인이 여산신령으로 있으니까 산신각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산신은 또 따로 있는, 원래는 따로 있고 당이 틀리죠 이게. 산신각은 따로 있고 산신각의 산신이 아니죠. 황씨 부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로 모시는 거죠. 그렇죠. 조사한 바로는 황씨 부인은 산신령과 동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여 추정해보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가로 보이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영가를 신성시에서 산신으로 모시는 경우는 없고,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돌을 닦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종교를 추앙하지도 않았던 일반인을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황씨 부인이 어떤 무속적인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황씨 부인에 관한 전설은 여우 전설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황씨 부인과 전설 속의 여우 둘 다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주면 하늘 풀고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는데, 영양군의 일월산은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구미호는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 천지신령한 기운을 훔쳐 사람을 조종하고, 일본에서는 여우가 이동할 때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비를 내리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구미호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기 위해서는 북두칠성 아래에서 유골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그 유골의 원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월산에는 북두칠성의 모양을 한 칠성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양군에는 아이에 관한 괴담이 굉장히 많았고, 애기봉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구미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서 사람을 홀리게 하여 잡아먹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황씨 부인의 이야기는 이런 구미호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황씨 부인은 여러가지 전설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주신 논문에 따르면 황씨 부인이 죽은 시점에 무녀 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800년대에 애기봉에서 기우제를 지내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던 무녀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합니다. 이 무녀가 절벽에서 밀쳐졌던 시기와 황씨 부인당 전설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에 조사해본 결과 황씨 부인은 무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무녀와 황씨 부인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만약 이 둘이 같은 인물이면 황씨 부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후 제물로 바쳐진 황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자 불안했던 마을 사람들이 황씨 부인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설을 세워보자면 황씨 부인당 전설이 형성된 시기가 순조 때인데, 당시 경상도 일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우제가 자주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기봉이나 애지산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퍼져 있었는데, 대기근 시기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이들이 노인과 아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가 실제로 아이를 버리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녀를 기우제의 제물로 삼아 절벽에서 떨어뜨린 이후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전승도 남아있어 괴담 속 울음소리가 아이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월산에는 본래 남산신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에서는 황씨 부인이라는 일반인이 일월산의 여산신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여산신은 산을 수호하는 여성 신령으로 불교나 민간 신앙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리산 노고단의 마고알미, 한라산의 설문대알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건강, 부귀, 복록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산신들과 더불어 신격화된 황씨 부인에 대한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면마다 전해 내려오는 황씨 부인 이야기의 내용이 서로 달랐을까요? 우리는 황씨 부인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양군에는 두 개의 황씨 부인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당이 모셔지게 된 배경 또한 서로 달랐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일월산의 황씨 부인 신앙은 19세기 초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자시목에서 비롯된 마을 신앙이자 산신 신앙으로 1800년경 일월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평의 황씨의 원혼이 부호 이명존에게 현몽하면서 제당 건립이 시작되었고, 이명존은 독산에 제당을 세우고 황씨를 산신으로 모셨으며,
이 제당을 황씨부인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원혼의 현몽으로 부호가 세운 제당이라는 기원서사는 황씨부인을 영험한 신령으로 부각시켰고, 특히 소빙기라는 기후 한랭화로 생계가 불안정해진 시기, 지역민들은 황씨부인당을 새로운 보호초로 의지하며 신앙은 빠르게 자리잡는 듯 했지만 1820년경 독산 제당이 회철되자 신앙은 한때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한 신자들에 의해 제당은 1월산 월자봉에 새로 세워졌고, 이 과정에서 황씨 부인은 산신으로서의 신격을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월자봉의 황씨 부인당은 20세기 초에 들어 신앙의식이 약화되며 한동안 제당 없이 허공 기도터로 남았었지만 1950년경부터 다시 신자들에 의해 재건되고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는 황씨 부인을 다룬 당신화가 TV에 방영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1월산 황씨 부인 신앙이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1월산 지맥에 위치한 고계선앙당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수호신이자 대표적 민간신앙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19세기 초 청기면 당리의 부호 이명조는 집안의 대가 끊길 위기를 맞아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황씨 부인을 현몽했는데, 그는 이를 신령한 계시로 받아들여 1810년경 자시목 독산 위에 황씨 부인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 이곳에는 동신을 모시는 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에 황씨 부인은 자연스럽게 자시목과 1월산의 산신으로 신격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1819년 이명존이 외동아들을 얻으면서 황씨 부인은 산신이자 출산의 신으로서 더욱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자시목 사람들이 동지를 지내러 독산으로 올라가던 중 신비한 요령소리를 들었고, 당신화에는 그 소리가 황씨 부인당에서 시작해 지금의 성황당 자리에 멈추었다고 전해지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당을 옮기라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제장은 독산에서 마을 어귀의 언덕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산의 황씨 부인당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이명존의 작은 할머니인 능성 구씨의 묘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족보 기록에 따르면 이 묘는 옛 당터에 조성된 것으로 부인당이 먼저 사라지고 그 위에 묘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데, 부인당의 짧은 존속기간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회철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잦은 신앙 행위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당이 옮겨진 뒤 자시목에서는 약 140년 동안 별도의 제당 없이 노천에서 임시 운막만 지어 동제를 지냈다고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황씨 부인 신앙은 점차 약화되고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968년 제당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땅속에서 선돌과 철마 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독산 부인당이 사라진 뒤 외부인이 잠시 이곳에서 신앙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졌고, 철마가 단 한 점만 나온 것으로 보아 그 신앙 활동은 매우 짧고 드물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장을 옮긴 이유가 외부인의 신앙 행위로 인한 왕래나 소란을 피하기 위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한 명의 황씨 부인을 두고 세워진 두 개의 제당, 그리고 각기 다른 전승들, 왜 한 명의 여인에게서 각기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황씨 부인은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황씨 부인의 흔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월자봉 입구가 여기. 이제 카카오 맵으로 보면 딱 지금 위치가 그러다 보면 월자봉, 일자봉, 이쪽이 애기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그 장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파보면은 이쪽에 만약 없으면은 여기가 그 사실화가 맞는 느낌이고, 여기가 딱 메인이 되는 그 지점이에요. 올라가 보자, 월자봉. 네, 알겠습니다. 월자봉. 어디 이쪽으로 가나? 네, 이쪽으로. 군부대 라인이네. 못 들어가네? 저기 바리게이트 쳐져 있잖아. 네. 아닌데, 여기 길이 아닌데? 여기는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잖아. 아, 여기 길 있네. 월자봉은 왼쪽, 일자봉은 오른쪽. 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여기서는 특별한 뭐 제사를 지내진 않았고, 1월째에서 제천제를 지내다가 애기봉으로 넘어왔대요. 여기가 그 1600년대 그 임진왜란 그때부터 1800년대 후기까지 이쪽에 마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황씨 부인이 사망한 그 웅지, 운막 그곳이 이쪽 부근일 거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유적의 그 흔적이 발견됐었대요. 근데 지금 수풀이 많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일단 여기서 고스트박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월자봉이라 여기가 달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라고? 그럼 가장 음한 곳이잖아. 자, 일자봉에 저희가 온 이유가 잃어버린 마을을 어느 정도 추적하기 위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그 되게 오래전에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찾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월자봉에서 보면은 적어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는데 지금 사방이 숲으로 이제 완벽하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으로 달이 뜬다고 해도 여기 천장만 뚫려 있어가지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흔적만 남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월자봉은 가장 먼저 달이 보이는 거고 가장 늦게까지 달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황씨 당에 전설이 있는 만큼 여기가 그 좀 약간 되게 음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은 그 이끼도 살짝 돌 쪽에 이끼도 살짝 있어요. 되게 굉장히 좀 음한 곳은 맞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동안 묘지 같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제 묘로 쓸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일자봉에서 만약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이쪽 편은 아닐 거예요. 이쪽 라인 쪽으로 집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도 저희가 올라오면서 제가 봤는데 약간 습해요. 근데 습한 곳에다가 자리를 잡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황씨 부인당 라인 쪽으로는 저희가 잡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쪽 반대편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애기봉이라고 의심되는 라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가자. 예. 1월산을 둘러본 결과 이곳은 여우가 살기 좋은 환경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목소리의 정체는 여우가 아니었을까? 저희는 논문에 나오는 황씨 부인당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야 할머니 모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다 됐죠. 황씨 부인당에 계신 신자분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지만 황씨 부인이 신격화가 된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는 최초의 황씨 부인당 터로 알려진 곳을 특정했고 독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대를 다 뒤진 결과 황씨 부인 당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움막을 처음 지었던 곳이 어딘지 그리고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저희가 황씨 부인이 살았던 집원 주소를 저희가 찾았어요. 가서 확인해 볼 거고 터가 이전했으면 기운이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최초에 계속 여기서 빌었던 장소기 때문에 저희가 심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 팀원들이 뒤쪽에 산을 정상까지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 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황씨 부인당 터로 알려졌던 독산을 찾은 저와 멤버들은 산을 타며 주변을 탐색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독산에 존재했다고 했던 최초의 황씨 부인당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요령 소리를 듣고 옮겨졌다는 황씨 부인당을 발견했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옆이네. 너무 관리나 하고 계시네요. 논문의 내용처럼 옮겨진 제당에는 누군가가 신앙활동을 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옮겨진 황씨 부인당 내부에는 철마 한 점과 선돌 한 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씨 부인은 정말로 실존 인물이었던 것일까요? 저희는 탐색 도중 황씨 부인이 살았던 곳이라 알려진 장소를 찾았고 그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살았던 장소라 알려진 곳은 민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저희는 황씨 부인을 모시는 제당에서 무당을 통해 이야기를 시도해보기로 결정했고 꺾가막골에 위치한 황씨 부인당 기도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황씨 부인당이 세워진 계기는 이랬습니다. 한때 마을을 수호하던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자연재해로 인해 이 소나무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선몽을 꾸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마을에 재앙이 닥쳐 소나무들이 떠내려간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꿈에서 나타난 존재는 자신의 황씨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마을과 자신을 위해 황씨 부인당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꺾어막골에 황씨 부인당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당을 통해 기운을 읽어보았습니다. 무당은 기운을 살핀 후 황씨 부인에게서 제를 올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무당의 말에 따르면 황씨 부인께서 선몽을 통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후 마을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꿈에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을을 위해 점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씨 부인은 실존 인물이었고 대기근이었던 그 시기에 한 명의 제물로서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한 벌이 무서웠던 주민들은 그 죗값을 덜기 위해 황씨 부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화를 달랬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영양군의 아이에 대한 괴담이 많았던 이유 또한 황씨 부인과 애기봉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며 이 애기봉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이에 대한 괴담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 모든 괴담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면 황씨 부인은 그때 당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려진 혹은 일본 문화를 덮기 위한 마을 주민분들을 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황씨 부인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무언가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신으로서 지금까지도 이곳 마을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어쩌면 그때 당시 정말로 필요했던 간절했던 보이지 않았던 신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된 것은 아닐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루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중요성하고 모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루머가 됩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모하단 말이죠. 자, 이러면 이게 루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루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거짓말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모성이 점점점 커지는데 진짜 같이 느껴지는 어떤 모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갖고 있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모호한 얘기들을 한다면 본인이 믿고 있거나 그랬으면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모호함이 진실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 거짓말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닌 것들도 진실처럼 자기가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허언적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잘 인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진짜라고 또 믿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봤어. 꿈에서 본 것들인데 진짜로 봤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거짓말과 허언적 거짓말들이 이제 잘 섞이게 되면 실제로 루머가 진실로 탈바꿈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시현이었습니다.